손자가 울기 시작한 순간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 육아 앱을 확인하며 침착히 아이를 달랬고 시어머니는 오래된 방식으로 아이를 달래려 했다. 두 세대의 양육 철학이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집안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작은 아파트지만 아이가 울면 소리는 금세 온 집안에 퍼진다. 전씨 가문의 손자 하주는 아직 두 돌이 채 되지 않았지만 울음소리 하나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다. 하준아, 그만 울어. 엄마가 여기 있어. 며느리 수지는 손자를 품에 안고 조용히 달래려 애썼다. 스마트폰 육아 앱을 열어 오늘 권장된 수면법과 안정화 요법을 확인하며 눈을 깔았다. 하지만 시어머니 명숙은 달랐다. 그녀의 양육 경험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렇게 안아주기만 하면 아이가 버릇이 나빠져. 명숙은 조심스레 다가가며 하준의 등을 살짝 두드렸다. 그녀의 손길은 오래된 육아 방식 그대로였다. 수진이 얼굴을 찡그렸다. 엄마 제발요. 지금 방법이 하준한테 맞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명숙은 놀라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눈가에 긴장이 맺혔다. 어떻게 내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지? 마음속에서 불안과 짜증이 동시에 올라왔다. 손자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하준의 작은 손가락이 수진의 가슴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주세요. 제가 다룰게요. 명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 경험을 무시한다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손자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수진이 손을 내밀어 막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맞닿았다. 거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준이 울음을 터뜨리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명숙은 잠시 멈추었다. 아이가 너무 아프진 않은지 걱정되었지만 자신의 양육 방식이 옳다는 믿음이 머리를 지배했다. 수지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손자를 안으며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겠구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식탁 앞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주는 장난감에 정신을 팔고 있었지만 그 울음의 여운은 온 집안을 감쌌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내 방식이 옳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손자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공존했다. 수지는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단호함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어떻게 타협할까라는 고민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날 밤 명숙은 홀로 베란다에 나와 담배 한 모금을 피우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간 걸까? 아니, 아이를 위해서라면 옳은 방법을 알려야 해.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 긴장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수지는 아이방에서 하준을 재우며 스마트폰으로 육아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오늘은 한숨 돌리자. 하지만 내일도 이렇게 갈등이 반복될 거야.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거실과 아이방 사이 보이지 않는 긴장이 밤새도록 집안을 감쌌다. 첫 충돌은 이렇게 끝났지만 이 평온하지 않은 시작이 곧 세대 갈등의 서막이 될 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거실의 긴장감은 주방으로 옮겨졌다. 수지는 반찬을 정리하며 힘겹게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명숙의 한마디가 방아쇠가 되었다. 수진아, 오늘도 아이를 그렇게 안아만 두었더니 울음을 멈추지 않더라. 수지는 칼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엄마, 제 방법이 있어요. 하준이 불편해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명숙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내 말을 듣지 않잖아. 속으로 삐걱거리는 분노가 올라왔다. 하지만 내가 손주 키울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숙은 멈칫하며 말을 이어갔지만 수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하준이는 지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키워야 해요.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말싸움이 길어지자 주방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손자는 유모차 안에서 작은 손을 휘저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는 두 사람의 목소리보다 커졌고 순간 둘 다 말을 멈추게 만들었다. 수지는 손자를 달래려 안아들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이렇게 갈등이 반복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엄마와 싸우지 않고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명숙은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가나 아니 아이를 위해서라면 알려야 해. 마음 한켠에서 갈등과 자책이 동시에 올라왔다. 식탁에 앉은 가족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그러나 대화가 없다고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명숙은 간간히 수진과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양육 방식을 관철하려 했고 수진은 그 눈빛을 읽고 더 단호해졌다. 손자는 장난감을 두드리며 울음을 잦아들였지만 그 작은 평화조차 불안정했다. 밤이 깊어지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결심했다. 수지는 아이 방에서 기록을 작성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도 버텼다 하지만 내일도 쉽지 않겠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피로와 단호함이 교차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갈등은 여전히 끓고 있었다. 하준의 울음소리는 곧 다음날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아파트 거실은 조용했다. 하준은 아직 잠이 깨어있지 않았고 수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명숙은 베란다에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담배 대신 손에 든 차를 따뜻하게 데웠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간 걸까 마음속에서 후회가 올라왔다. 지난밤 손자의 울음과 며느리와의 말다툼이 계속 떠올랐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맞는 길이겠지 하지만 하준은 시어머니는 손을 허공에 흔들며 자신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실감했다. 하준이 깨어났고 수진이 손을 내밀어 안았다. 명숙은 잠시 거리를 두고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명숙 씨, 하준이가 오늘은 조금 진정됐네요. 수진이 낮게 말하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금은 기회를 줘야겠다. 마음속에서 작지만 부드러운 결심이 자랐다. 명숙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하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손자는 처음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시어머니의 손길에 안정을 찾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씩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베란다에서 차가운 공기를 마신 명숙은 잠시 혼자 생각했다. 내가 화를 낼 때마다 하준이에게도 스트레스가 갔겠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보자. 마음속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화해의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날 낮 명숙은 하준과 잠깐 놀면서 옛날 동요를 불러주었다. 하준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손을 흔들며 반응했다. 수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눈빛 속에는 아직 경계가 남아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밤이 되어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모였다. 하준은 장난감 곁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란히 앉았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전보다 부드러운 공기가 감돌았다. 명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한 발 물러서서 아이와 며느리를 이해하는 날로 삼자. 그날 밤 아파트 거실 조명은 따뜻하게 비쳤다. 손자는 잠든 채 평화롭게 숨을 고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하루를 마무리했다. 작은 화해였지만 갈등의 서사는 이제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하준은 장난감 블록을 쌓으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에 시어머니 명숙도 모르게 얼굴이 풀렸다. 하준아, 이 블록은 이렇게 싸는 거야. 명숙은 장난스럽게 블록을 쌓아 아이를 따라했다. 손자는 깔깔 웃으며 장난감 블록을 명숙에게 던졌다. 수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마음속 깊이 시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준과 친해지는 걸 보면 다행이네. 명숙은 손자와의 작은 놀이 속에서 자신이 잘못했던 점을 조금씩 되돌아보았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내 경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마음속 불안과 조바심이 서서히 누그러지며 새로운 관계의 단서가 보였다. 점심을 준비하며 수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은 하준이랑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가 즐거워하네요. 명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오후 하준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수진과 명숙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는 눈빛이 있었다. 수진아, 오늘 이렇게 아이랑 함께 놀아보니까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구나. 괜찮아요, 엄마. 저도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돼요.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하준은 유모차 안에서 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유모차를 밀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이렇게라도 하준이랑 시간을 보내서 좋았어.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이는구나. 그날 밤 거실에서 세 사람은 함께 장난감을 정리하며 웃음을 나눴다.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작은 화해와 변화의 단서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갈등과 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이들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말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가득 채웠다. 하준은 작은 블록을 손에 들고 웃음을 터뜨렸고 명숙과 수지는 번갈아가며 그 웃음에 화답했다. 하준아, 이렇게 높이 쌓았네. 대단하다. 명숙이 손뼉을 치자 손자는 깔깔 웃으며 블록을 흩뿌렸다. 수지는 장난스레 블록을 주워 쌓아 올리며 손자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다. 몇 달 전만 해도 서로를 경계하던 분위기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명숙은 아이와 함께 놀며 느낀 즐거움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준이가 즐거워하니까 나도 행복하구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긴장이 녹아내렸다. 수진도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엄마가 이렇게 노력해주니 나도 마음을 열 수 있겠구나.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갈등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오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하준은 유모차에서 뛰쳐나와 작은 언덕을 오르며 신나게 웃었다. 명숙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엄마, 오늘 하준이 너무 즐거워하네요. 그래, 아이가 웃으니까 나도 좋아. 저녁이 되어 거실에 돌아온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하준은 장난감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작은 웃음과 장난은 집안 전체를 밝게 만들었다. 명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수진과 함께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와 나 하준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구나. 밤이 깊어지자 하준은 잠들고 거실의 조명은 따뜻하게 집안을 감쌌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하루를 돌아봤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 그날 밤 아파트 거실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와 손자의 숨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이전 갈등은 결국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었다. 첫 만남에서 시작된 긴장과 갈등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손자와 함께 성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하준은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힘을 얻었다.